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 이니셜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문건 파동의 배후로 지목이 된 김무성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이것은 음해라면서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는 입장을 오늘 아침 밝혔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저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안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면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정윤회 문건 파문 때와 마찬가지로 뭔가 청와대가 허둥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이기는 하지만 도대체 청와대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한 상황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첩에 등장한 인물들은 지금 전부 제각각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음종환 행정관이 두 사람의 배우설을 주장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취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은 오로지 자신뿐이고 자신만 멀쩡하게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걸로 전해진 행정관은 자신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동석했던 손수조 씨는 음종환과 이준석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내 귀에는 안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너무 황당한 얘기라서 자신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고 이런 누명 씌우기 정말 기가 막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청와대 행정관이 술 취해서 한 말을 갖고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더 이상 묻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같은 청와대와 여당의 자중질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된 청와대 콩가루 현장. 그 모습은 한심함을 넘어서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을 확인시켜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문고리 권력 3인방 등에 대한 청와대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콩가루 청와대. 이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인적 쇄신에 자꾸 머문머문 뜻이 없는 걸까요? 오늘 팟짱은 모두 두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KY, 수첩 이니셜 논란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현장으로 갑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 이경태 기자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했던 김무성 대표 회견, 그 주요 내용, 그리고 또 수첩 이니셜 논란 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의 고정 코너죠. 삼선의 법사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KY 수첩 이니셜 논란 그리고 특별감찰관제 뿐만 아니라 2월 국회 통과를 앞둔 김영란법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에서 청와대 문건 파문의 배후로 지목이 됐던 K와 Y는 김무성 대표 본인 그리고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아침 김무성 대표가 여당 대표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오늘 이 현장을 직접 취재한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오늘 아침 10시부터 신년 기자회견을 김무성 대표가 열었는데요. 주요 발언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전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코드를 맞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그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올해가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그 연설문의 거의 전체 90%를 경제 부분으로 다 채웠어요. 네. 그 뭐 여러 가지 뭐 친박 비박 갈등이라든가 청와대 비선실세라든가 뭐 그 박 대통령이 밝혔던 개헌 불가론 뭐 이런 이야기는 일절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뭐 기자회견문 상에서는 전반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발을 맞췄다. 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살리기를 굉장히 강조한 기자회견이었다라는 그 모두 발언을 요지를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핵심적으로 당청 관계에 대한 입장도 밝혔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첫 질문부터 현안 문제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미 수첩에서 청와대 음종환 행정관이 네. 그 문건파동 배우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지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 이 당청 관계가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질문부터 당청 관계에 대한 얘기와 네. 수첩에 대한 얘기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무성 대표는 당과 청와대는 공동 운명체다. 네. 그리고 집권 여당은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그 불편 없이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더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첩 관련해서도 더 연이어서 질문이 계속 던져졌는데요. 네. 이 수첩 메모 관련해서는 어느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황당했기 때문에 메모해 놓은 것이다. 네. 그런데 너무 황당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고 본회의장에서 수첩을 뒤지다가 우연찮게 찍혔다. 네. 자기가 그런 음해를 당한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네네. 뭐 종편 등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찍혀서 청와대에 할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누명이 더 기가 막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게 불만을 돌리는 게 아니라 네. 이게 황당한 제보였고 그리고 이 문제가 크게 키워지는 게 원치 않는다. 뭐 이런 뉘앙스죠. 네. 실제로 김무성 대표가 안 그래도 신년 기자회견문에 경제를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일문일답하면서 이런 하지 않은 문제가 부각될 것 같아서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부가 관심 있어 하는 게 바로 청와대 행정관이 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은데요. 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지목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얘기가 좀 나왔나요? 좀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얘기만 그냥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계속 답변을 네. 계속 이제 이 황당한 음해였다.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라서 네네. 뭐 더 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지만 일단 청와대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그 김무성 대표는 지금 현재 비박에 대해서 비박의 자장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자면 네. 지금 당 장악하고 있고 네. 유승민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조차도 지금 현재 탈박
비박이라고 평가를 네. 받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을 지목했다는 것은 당청 이 청와대 문건 유출로 인해서 청와대가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게 이 같은 어떤 비박 측의 음모가 있다라는 네.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고 친박과 비박이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는 걸 드러낸 것입니다. 네. 오늘 뭐 대표적인 게 오늘 최고중진 연석회의였거든요. 네네. 오늘 오전 9시에 최고중진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이재호 의원과 이정현 의원이 세게 맞붙었어요. 네. 이재호 의원은 아시다시피 비박의 중진이고 네. 그 이정현 의원은 친박 네. 박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재호 의원은 오늘 이제 뭐 최고중진 연석 회의에서 행정관까지 헛소리를 하고 다니면 되겠냐? 비서관에 라고 이어서 네. 비서관도 모자라 행정관까지 헛소리를 하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죠. 예. 네, 그런 소리를 했고 또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목걸이 설명을 실제로 만들어버렸다. 여론과 거꾸로 가는 기자회견을 했다. 네. 그리고 당도 쓴소리를 해야 된다. 당이 지금 청와대는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지만 당은 총선까지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청와대가 당에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에 이정현 최고위원이 발끈했습니다. 네. 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진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자 한 건데 네네. 왜 그 진위를 몰라주느냐.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정치인으로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말까지. 네. 상당히 분위기가 긴장됐고요. 네. 이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그 이정현 최고위원 발언이 끝나자마자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네. 사실 당 삼력주인 사무총장의 발언이 남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근현 사무총장의 발언을 다시 듣고 비공개하는 약간의 해프닝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권력 암투,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의 권력 암투가 이제는 정당, 그러니까 여당으로까지 옮겨 붙어서 이게 지금 확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김무성 대표가 네. 확전에 있어서 굉장히 경계심 있는 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최고중진 연석 회의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당대표가 인적 쇄신을 박 대통령 만나서 얘기할 수 없냐. 예를 들어서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가 네. 문고의 3인방이라든가 이 당뿐만 아니라 당밖의 여론도 좋지 않으니 쇄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달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김무성 당대표는 오히려 이게 뭐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말을 했고 네. 그동안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해결하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인적 쇄신에 대한 당 분위기도 이미 뭐 오늘 공개 발언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 것이다. 네. 뭐 내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오늘 뭐 기자회견문에서도 이 국민 눈살을 찌푸리지 하는 불협화음은 최소화시키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몸을 낮추겠다라는 뜻이죠. 특히 뭐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그 당협위원장 네. 선출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 경선 두고 비박이랑 친박이 세게 맞붙었는데 네. 요번엔 질문을 던지니 뭐 김무성 당대표가 하는 말은 네. 저는 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제 주장은 있으나 네네. 다수의 반대 의사가 있으면 지는 당대표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자기는 계파 갈등이 확산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내부 분란에 이어서 그러니까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이렇게 크게 계속 권력 갈등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여기에서 조기 진화하는 것이 오히려 새누리당 지지도나 박근혜 정부를 비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조기 진화에 나섰다라고 네, 볼 그렇게 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은 계속 그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특히 앞서 말씀해주신 이재호 의원과 이정현 그러니까 친이계와 친박계 대표 주자들 간의 그 언쟁, 갈등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앞으로 그 친박과 친이계 갈등 더 세게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미
표출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원내대표 경선 음. 그리고 총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이고요. 네. 이것이 원내대표 경선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지금 네. 현재 보면은 원내대표 경선에 홍문종 의원도 지금 출사표를 던졌어요. 네네. 좀 그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출사표를 던지는 좀 우스운 모양새를 취하긴 했는데 네. 친박 측도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네. 그 이야기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홍문종 의원이 뭐 이 여의도에서 정가에서 던진 거는 굳이 최종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뭐 누구와 단일화를 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네. 이제 친박 측이 제대로 움직이고 차기 총선에서 주도권을 네. 선점하겠다는 노력을 할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현재 당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는 비주류, 비박 측은 반발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네. 이 뭐 앞서 얘기했던 인적 쇄신 여론이라든가 이런 지금 현재 조중동도 굉장히 사설을 통해서 비판을 세게 하고 있는데요. 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이미 하락하고 하락세를 있죠. 예. 네 하락세를 타게 된다면은 네. 당연히 그 권력에 대한 어떤 원심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당의 분란은 그 총선 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1년 내내 앞으로 여당의 분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한편 이 그 수첩, 김무성 대표의 수첩 속에 등장한 그 이야기의 발설자로 지목이 된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이 네네. 사람은 이것은 소설 같은 얘기다라고 그 선을 그었어요. 그렇지만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경우에는 진짜 그런 얘기를 들었고 자신의 방송 출연도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음종환 행정관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네.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안에서 좀 어떤 평가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 뭐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네.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일방의 주장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날 뭐 좀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 김무성 대표의 수첩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을 보면은 네. 손수조, 네. 이준석, 음종환, 이동빈 뭐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신아무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난 대선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음. 이 사람들이 뭐 모여서 이제 사적인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준석은 음종환 행정관의 얘기를 그 위험하다 판단한 것이고 네. 이 이야기를 무대에게 뭐 모종 장소에서 전달을 했고 네. 그 무대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김기춘 시장이 항의했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어요. 예. 예,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오늘 아침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사실 뭐 주변에서 어떤 증언이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위에 대해서는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 아직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이 판단 절차는 아무래도 언론의 검증을 통해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진위가 좀 밝혀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론이 형성되고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뭐 청와대 조치라든가. 네. 예. 자, 그 KY, 그러니까 K의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가 본인의 억울함을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토를 했는데 그렇다면 Y,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간밤에 뭐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습니까? 네, 그 얘기는 뭐 유승민 의원이 말 그대로 자기가 네. 그 Y라는 거는 얼토당토않다. 그러니까 그 배우 문건 유출의 파동의 배우라는 거는 네. 얼토당토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승민 의원이 보낸 문자를 보면은 지난 1월 6일 저녁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저녁 식사를 한 자리에서 네. 그 청와대 모 인사가 문건의 배우는 김무성, 유승민이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 네네. 그래서 자기도 너무나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 네.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똑같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만큼 사실이 빨리 밝혀지기를 바란다. 네. 라는 내용입니다. 본인도 사실은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 모두 이것은 좀 황당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에 대한 음해
가까운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실관계를 좀 이것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검찰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답답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그 김무성 대표가 항의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를 네네. 거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어떤? 문제가 됐던 문건 수첩 메모를 보면은 네.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1월 5일 날 최고위원회 회의를 해서 이제 일정들을 정리한 메모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실장이라고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니 나중에 통화하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네. 그 뒤에 이 KY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여러 언론에서 확인하고 있지만 이 실장 이 워딩 부분 네. 요 부분이 김기춘 실장이 전화를 거절한 멘트 아닌가라는 음. 추측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청와대 쪽에 확인을 당연히 요청할 수밖에 없고 네. 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자기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기춘 실장이 이렇게 났다라는 걸 메모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일단은 그 부분도 좀 더 이제 취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 측 관계자 워딩으로 해서 얘기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확인을 요청을 했지만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거절했다라는 워딩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더 취재가 진행이 돼야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음종환 행정관의 경우에 만약에 그 실제로 권한 이분이 십상시 일원이죠? 일원으로 그 알려진 거죠. 네, 알려져 있죠. 음. 왜냐하면 음종환 행정관도 굉장히 그 오래 전부터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네. 실제로 뭐 막 그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에는 이정현 최고위원회 보좌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정현 최고위원이 굉장히 사랑하는 행정관이거든요. 네. 뭐 자기가 자리를 옮기면서까지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니까. 네네. 예. 뭐 일단 어떤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야 될지는 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찌됐든 정치권 안에서 지난해 가을에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파문으로 시작된 촉발된 이 권력 암투, 권력 싸움이 현재는 새누리당 안에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정권 참 여러 가지로 말로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김무성 대표 이 밖에 좀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일단 뭐 여러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일단 개헌을 좀 주목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작년에 상해에서 개헌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박통의 개헌에 대해서 선을 껐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통에게 코드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우리 국가의 먼 장래를 볼 때 개헌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네. 지금 당장 꺼야 할 발등에 불이 있다. 경제 살리기를 때를 놓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은 경제 블랙홀이라고 한 데에 대한 화답 같은 느낌도 드네요. 네. 그리고 하답을 했고 네.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 기업인 가석방이라는 데 대해서 그 김무성 대표는 자기는 심각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역량을 총집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예, 이것이 사실상 언론에서는 기업인 가석방을 요청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나는 방법론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 네. 그리고 재벌이 일반 국민과 달리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 불이익을 네. 받아서도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이 옳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대통령에게 코드를 맞춘 것이고요. 네. 예. 그 전반적으로 경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완벽하게 코드를 맞춘 여당 대표 이렇게 좀 그 분석이나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권 안에서는 그 공천 문제 관련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개방 이거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방법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발언이나 언급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뭐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그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거는 김무성 대표의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자기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뭐 이 보수혁신특위도 지금 현재 뭐 국민공천제도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오픈 프라이머리거든요. 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뭐 현역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룰이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역이라고 해서 왜 그렇게 물갈이 되어야 되냐, 왜 아무 잘못 없는 현역이 그렇게 잘라내야 되는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람이 공천 재는 제도로 반드시 바꾸겠다. 이게 사실상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행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선거제도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대목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게 있나요? 네,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약간 주목되는데요. 네. 오이사 조치 해제 여론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는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네. 새누리당 의원이.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사견임을 전제해서 오이사 조치를 무조건 해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뭐 오이사 조치가 천안함 등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이고 네. 그 안에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그동안 못 살린 거기 때문에 오이사 조치를 유지하고 그 안에 있는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더 맞다라는 태도를 취했고요. 네. 그 남북 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남북관계, 대북관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좀 전달한 장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당히 코드를 맞춘 회견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자들은 이번 김무성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일단 기자들은 질의응답까지 나오는 평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기자회견문이 오늘 그 오전에 배포됐을 때 기자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참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오랫동안 출입했던 기자들, 국회 정치를 담당했던 기자들은 뭐 이해창이라든가 네.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예전에 있었던 여야 총재들의 신년 기자회견에 비해서 네. 지금 현재 그 여야 문희상 비대위원장이나 김무성 대표의 기자회견이 상당히 가벼워졌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특히나 김무성 대표는 오늘 자기 소신에 대한 얘기가 잘 비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그 무대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네. 기자회견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네. 할 말은 하겠다는 그래서 당대표에 당선됐던 그 초심은 어디로 간 건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재호 의원 오마이뉴스 저희 팟캐스트 팟짱에 출연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새누리당이 이렇게 당청 관계에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적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은 되게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경태 기자는 개인적으로 김무성 대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는 거랑 비슷한데 네. 저도 좀 아쉬웠습니다. 뭐냐면은 개헌이라든가 네. 사실 김무성 대표가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대표 취임 이후로 올인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자기가 공부도 좀 했고 그 경제에 대한 위기를 좀 부각을 시키고 자기도 이제 민생을 챙기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런 입장을 고려한다는 걸 알겠는데 네. 당장 당내에서도 분란이 있고 당 바깥에서 비판이 많은데 여당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좀 뼈가 담긴 말을 좀 해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게 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수비만 네. 하다가 끝난 기자회견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앞에만 서면 너무 작아지는 여당 대표. 뭐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